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파오고 식은땀이 흐르며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순간, 겨우 참고 나왔는데도 불안해서 계속 배에 신경이 쓰이고 혹시 또 아플까봐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단순한 배탈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되고 일상까지 흔들어 놓는 이 증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만 괴로워하는 질환, 바로 과민성장 증후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문제이죠. 특히 중요한 순간, 긴장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늘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에 특별한 염증이나 종양 같은 구조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통,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등이 반복되는 기능성 질환입니다.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통증과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신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 배는 매번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우리의 삶을 되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장은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뇌-장 축이라고 부르는데, 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 긴장 등의 감정이 장의 운동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를 자극하고 뇌는 다시 장에 신호를 보내 장의 움직임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장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서 설사나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뇌가 내리는 지시가 장에 직접 전달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가 장의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장의 민감도를 높이고 이상 운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민해진 스위치처럼 작은 자극에도 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장벽의 투과성을 높여 장내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는 새는 장 증후군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작용들이 과민성 장 증후군의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됩니다. 여기에 식습관이 더해지면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는 장을 계속 자극하며 민감도를 높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점차 가공식품, 고지방, 고당분 음식 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장의 리듬이 깨져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야식이나 폭식은 위와 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소화 효소 분비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는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고 이는 복부 팽만감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장 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여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카페인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이미 민감해진 장에는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흡연도 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흡연은 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잘못된 식습관은 스트레스와 시너지를 내어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단순히 증상 억제에 급급하기보다 장이 스스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일정한 패턴에 맞춰 작동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고 식사 간격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넘어가 가스를 유발하거나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분 이상 충분히 시간을 들여 식사하고 음식을 고르게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장 민감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이나 특정 곡물,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콩류나 일부, 채소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지방과 글루텐이 많은 라면, 짜장면, 피자 등이 IBS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했는지 기록하는 식단, 일기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섭취 후 증상 변화를 기록하여 자신만의 트리거 푸드를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관리의 시작입니다. 식이섬유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종류를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가스를 유발하거나 복부 팽만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사형 IBS 환자는 식물 섬유 섭취를 제한하고 변비형 IBS 환자는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양을 늘려 배변을 돕지만 과도하면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콩류, 해조류, 버섯, 야채,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익힌 야채 등 부드러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하지만 모든 섬유질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 FODMAP 식품은 제한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ODMAP는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의 약자로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많이 생성하고 수분을 끌어당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탄수화물 그룹을 말합니다. 양파, 마늘, 콩, 사과, 배, 유제품 등이 대표적인 고 FODMAP 식품입니다. 저 FODMAP 식단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장 건강 상태, 스트레스 수준, 식습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의 통증 역치가 낮아져 작은 자극에도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심신 안정에 기여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장을 포함한 전신 회복에 필수적이며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장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명상, 심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과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심리 치료나 마음 챙김 기법은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하루 중 잠깐이라도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장 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민성 장 증후군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치료 동향에서도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연구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장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음식 성분에 민감한 경우에는 개인에 맞는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성분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소나 혈변, 발열,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닌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나 대장암과 같은 기저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 증상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만성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을 참고 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은 방치할수록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는 복통과 불안은 결국 일상 전체를 위축시키고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증상, 단순히 넘기지 마세요.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 대신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불편한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장 건강은 당신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건강한 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장은 곧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